그래도 미니가 소개시켜준 친구들이 있으니까 미니한테는 따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친구 소개가 들어오면은 기프티콘 드리죠. 새로 어? 새로 와요. 여기 말고 중1고 2학년으로 들어왔어. 근데 얘네들 저 연세나로 다니고 있던데? 그래요? 연세나로래. 그래서 두명 다요? 아니야. 한 명만 더이죠? 윤지만. 와, 우리 학원에 윤지가 몇 명이지? 제 동생도 있는데요? 윤지가 몇 명이지? 이제 너무 헷갈려. 이름이 큰일 났어. 지금 한 120명 정도 되거든, 학생이. 근데 내가 사실 중등부를 안 가르치나 지금. 중등부를 반 하나밖에 안 맡고 있거든. 그 특목고 가려고 하는 애들만 맡아주고 있어서 그 반 애들 빼고는 지금 전혀 모르겠어. 애들 모르겠어. 이름을 자꾸 까먹어. 고등부 애들은 내가 다 하니까 아는데 해봅시다. 그래도 고3 나가면 이제 조금 여유로워지겠지? 용산고 3학년만 지금 16명이야. 용산고 3학년만. 뭔가 허전할 것 같아. 용산고 3학년 애들이 탁 빠져나가면 되게 허전할 것 같아. 되게 허전할 것 같아. 근데 되게 시간 빨리 간다. 3학년 애들이 내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애들이거든? 근데 벌써 걔네들이 지금 근데 너희들도 빠르다. 그렇지? 민이는 고등학교 다 들어왔을 때 들어오지 않았나? 맞아요. 맞지? 태훈이도 언제 들어왔지? 태훈이도 그때쯤 들어오지 않았나? 네. 그렇지? 시간 빠르다. 벌써 고2라니,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좀 되게 빠르다. 무섭다, 무서워. 자, 해봅시다. 빨리 하고 끝내자. 20번. 낮의 길이가 식물의 꽃에 미치는 영향을 광주기성이라고 하며 이것은 식물계의 중대한 발견이다.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낮의 길이, 그러니까 얼마나 낮이 기냐에 따라서 얘가 꽃을 언제 피냐가 딱 결정이 되는데 그게 광주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활용하기도 해요. 일부러 이때쯤에 꽃이 피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빛을 좀 막 조절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해볼게. 자, 혹시 녹화되고 있니? 네. 이게 맨날 똑같은 거를 반복하니까 도대체 내가 저 행위를 아까 했는지 아니면 저번 시간에 한 건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이러다가 한 번 안 했거든. 안 하고 수업 쭉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1920년대 두 명의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자, 식물들은, 그리고 특히 자, 그들의 꽃들은, 특히 꽃들은 are peculiar, 아주 이상하게도, 특별하게도 반응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반응하냐면 그 낮의 길이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물, 특히 식물 중에서도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게 뭐에 반응을 해요? 결국에는 낮의 길이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자, 이는 방금 말했던 이것은 낮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인데 A는 뭐냐면 대략, 우리 숫자 앞에 있는 건 about은 대략이죠. 대략 12시간. 적도 지방에서. 근데 적도는 생각해봐. 빛이 일조량이 좀 많은 지역일까 적은 지역일까? 적도는 생각보다 적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12시간밖에 안 돼. 일조량이. 하루에 빛을 비추는 게 12시간밖에 안 된대요. 적도에선 그렇대. 그래서 지극하면서 짧은 낮의 주기가 굉장히 짧은 지역을 말해. 적도가. 그치? 예상 왜죠? 그리고 거의 24hour, 24시간 동안 빛을 쬐는 곳도 있어. 거기는 어디면 북극 지역입니다. 북극 지역. 뭐 기간 동안에 짧은 여름 기간. 북극도 여름이 있긴 있거든. 근데 그 여름이 굉장히 여름 기간 동안에 거의 24시간 동안 계속 빛이 있는 거야. 백야 현상 같은 느낌이죠, 뭐. 그지? 즉 낮의 길이가 굉장히 긴 지역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디스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그 날의 길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낮의 길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낮의 길이는 굉장히 다양하다.
낮의 길이는 다양하다. 굉장히 12시간부터 24시간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적도는 짧은 지역에 속해요. 자, 방금 말했던 그러한 천문학적인 데이터는 물론 자, has been known, 알려져 왔습니다. 수동태죠. 뭐에 대해서 수백 년간 알려져 왔어. 하지만 자, 이런 게 있었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 그치? 이게 지역마다 이게 천문학적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천문학적 데이터잖아. 파란색 쳐보세요. 이것도. 이건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낮의 길이가 다양하다. 방금 앞에 문장이야. 라는 그 데이터는 사실 몇 세기 동안 알려져 있었거든. 이미 알려져 있었거든. 자, 근데 닥터 가드너 씨와 엘러드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이었어. 포인트 아웃, 지적한. 그것의 중요성을 지적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야? 그것의 꽃과 식물에 대해서 이 일조량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렸던 첫 번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대. 그러니까 이미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자, 이게 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꽃과 식물, 꽃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 사람이 발견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짧은 낮 그런 식물은 broad이네. 아마 동사가 뒤에 있을 겁니다. 여기가 동사인 것 같습니다. 얘가 그럼 PP야. 이렇게. 그러니까 긴 낮 지역,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긴 지역, 아까 말했던 북극 같은 지역 있잖아. 북극 같은 이런 지역으로 데리고 온 그 짧은 주기의 식물들, 짧은 낮의 주기라고 하는 건 아까 뭐 적도 지역에 있던 그런 식물들이잖아. 적도 지역에 있던 식물들을 이제 북극으로 들고 왔더니 그래서 맞은 이런 식물들은 증가했겠죠. 그들의 엄청나게 활력이 증가했어. 자, 여기 만약에 이거 그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증가했다, 감소했다, 특히 요거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빈칸. 낮의 길이가 짧은 애들이었는데 원래 짧은 지역에 있던 종이었는데 이게 긴 지역으로 가니까 빛이 되게 훨씬 2배 이상 많이 2배 받잖아.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활력이 더 늘어나. 그래서 꽃을 더 많이 피우겠죠? 그래서 때때로 그것은 바꿨습니다. 꽃의 색깔을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뭘 바꿨어? 그것의 시간, 꽃 피는 시간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지역에서 그죠? 북극같이 이렇게 긴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꽃 색이 변화했고, 그리고 자, 아까 꽃 피는 개화 시기도 다르고 개화 시기도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말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효과는, 엄청난 효과는 이 길이, 낮의 길이의 효과는, 근데 뭐에 미치는? 꽃에 미치는. 계속 주제죠. 꽃에 미치는 이 낮의 길이에 대한 이 엄청난 효과는 이미 상업적으로 이제 인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지되어 왔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상황이 이제 상업적으로 쓰기도 시작했다. 상업적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냐? 이런 거지. 플로리스트. 자, 꽃을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by ing, 뭐 함으로써? 이렇게 쳐야 돼. can now deliver 이렇게 체크하고 flowers 목적어 with부터 preposition than before 이렇게 일단 쳐놓고 시작을 합시다.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목적어 여기 있고. 됐어요? 오케이. 다시 꽃을 파는 사람들은 이제는 꽃을 배달할 수가 있습니다. 뭐와 함께? 이제 빠른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큰 정확성을 가지고 이제 꽃을 배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도요.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꽃을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뭔가 그 그린하우스, 온실을 굉장히 어둡게 함으로써, 굉장히 그걸 어둡게 함으로써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는 detardation이라고 하는 건 지연.
꽃이 개화하는 거, 블루문 개화하는 건데 개화하는 것에 대한 지연을 위해서 꽃의 개화의 지연을 위해서 일부러 그 굉장히 어둡게 온실을 굉장히 어둡게 함으로써 네네. 그래요?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핸드폰 어디 갔지? 잠깐만요.
다시 쏘리. 자, 어쨌든 계속 그래서 이 과정은 자 주어졌습니다. 자, 주어졌는데 받았다는 얘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받았다. 뭘 받았냐면 그것에 다소 좀 repulsive 거부감을 주는 이름이야. 광주기성이라는 막 기분 좀 별로 이름이 별로 뭐 이쁘지 않잖아, 그지? 이름 어려운 말이잖아. 되게 거부감을 주는 이름으로 다소 이름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방금 했던 요 절차, 어쨌든 이게 낮의 주기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꽃이 피는 개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어요? 작가에 의해서, 저자에 의해서. 그것은 주된 발견이었습니다. 식물 세계에서 주된 발견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었어요. 다음 21번. 방어책으로서의 밝은 색의 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어책으로서의 밝은 색의 진화. 이게 사실 두 가지 파트로 나뉘거든. The other possibility라고 하면서 지금 이미 3번이 여기거든요. 3번이 답인데 파란색으로 요 앞에서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파트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해서 위에 것과 아래 것인데, 위에 것에서는 이게 순서거든요. 순서가 서로 반대가 되는 지점이 3번 문장이에요. 한번 볼게. 실제로 The other이 나왔으니까 다른 가능성이죠.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우리가 밝은 색이라고 한 거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prey defenses라고 한 거는 먹이의 방어의 입장에서는, 먹이의 방어에 대해서는 밝은 색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대. 근데 우리의 상식과는 좀 벗어나는 말 아닌가? 오히려 밝으면 눈에 띄어서 잡아먹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그게 그러니까 먹이의 방어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밝은 색깔이.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진화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진화했을까요? 왜 저러다 보니까 밝게 진화를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했잖아. 얘가 1번이야. 얘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가 1번.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은 이거 대절입니다. conspicuous colors,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conspicuous라고 하는 거는 눈에 띄는, 두드러진, outstanding, remarkable, 뭐 이런 단어죠. 이런 눈에 띄는 색들은 자 먼저 진화했다 라는 게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followed by가 나왔네 여러분. 그러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followed by가 수동입니다. 왜냐면 이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PP로 보시는 게 맞고,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했지 여러분, follow가 능동으로 쓰면은 A follow B는 누가 먼저? A follow B. A랑 B 중에 누가 먼저야? B가 먼저지. A가 B를 따른다는 거니까 B가 먼저지. 능동으로 가면 오히려 뒤에 거가 먼저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수동이 됐어. 그럼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내용 중에 누가 더 먼저니? 앞에가 먼저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야? 이 분명한 색이 먼저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따라서 역겨움의 맛, distastefulness라고 하는 거는 맛이 없는 거 있지. 그것으로 그 이후에 발전한 거야. 순서 잘 봐. 알았지? 이거 저번에도 했던 거야. 다시 follow A follow B는 누가 먼저라고? B가 먼저. 자 이제 수동태가 됐어. B BPP by A 이렇게 나오면 누가 먼저야? B가 먼저. 여전히 대신에 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얘랑 반대가 뭐냐면 A precede B. B가 자 precede가 선행하다거든. 자 그럼 누가 먼저야? A가 먼저야. 이때는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가 먼저입니다. 근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B가 앞으로 가죠. B preceded by A. 이때도 누가 먼저야? 얘가 먼저지. 얘가 먼저지. 오히려 이렇게 되면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표현을 둘 다 알아두십시오. 왜냐면 이거는 누가 먼저니, 계란이 먼저니, 닭이 먼저니 이 이야기거든 지금. 그래서 요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무조건 알아두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야. 꼭 외워줘.
자, distastefulness라고 하는 거는 맛이 혐오스러움이죠. 맛이 역겨움 이란 건데, 자, 누가 먼저야? 1번 이야기는 색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맛으로 바뀌었다. 그지? 색이 처음에 뭔가 밝고 나서 그 다음에 맛을 역겨운 맛으로 진화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었죠. 예를 들면, 자, 어떤 밝은 색의 새들은 예를 들면 킹피셔 같은 이런, 이게 무슨 새 이름 뭐더라? 물총새래. 물총새와 같은 이런 어떤 밝게 빛나는 새들은 are distasteful, 굉장히 맛이 끔찍한데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뭐가 먼저라고 했어? 색이 먼저라고 했었지, 이건. 그치? 밑에 예시는 색이 먼저야 돼. 물총새에 대한 예시로 나온 거야. 예시로 물총새. 색이 되게 이쁘대. 자, 이 색깔은 may have eaten, 자, may have been favored. 선호되어 왔습니다. 숭태네요. 근데 보라색을 한번 쳐자. may have pp. 과거의 느낌도 같이 들어가야죠. may have pp 들어갔으니까, 그치? 근데 수동태도 중요해. 이 색깔은 선호되어 왔을 겁니다. 누구에게 뭐 하는 데 있어서 better mate attraction. 자, 우리 짝에 대한 이 매력, 더 나은 짝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방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매력을 뿜뿜하거나 지역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쨌든 화려한 색은 굉장히 선호되었을 것이다. 이해됐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먼저라는 거야? 아직 요즘 색이 먼저 발달한 거야. 이게 색이 아까 적한테 이제 발견이 그러니까 적한테 좀 방어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했었지만, 일단은 지역 방어나 짝에 대한 매력에 있어서는 일단 파란색, 이게 색깔 되게 이쁜 게 먼저였던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것들이 또한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 conspicuousness라고 하는 거는 프레데터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favored, 선호를 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자, 이 역겨움에 대한 진화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란 말은 그때, 그 다음에거든. 지금 이거 잘 읽어야 돼. 누가 먼저야? 색이 먼저 발달한 거야. 그지? 색이 발달했어. 색이 발달하면서 좋은 점 뭐였어? 짝의 매력도 좋고 지역 방어에도 좋았어. 그지? 오히려 뚜렷하니까 새들 중에서 막 이렇게 쫙 피고 막 되게 막 자기 몸집 크게 부풀리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그런 애들. 그렇게 해서 색이 먼저 발달을 했는데, 그리고 자, 또 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라면 그 이후야. 그 이후에 얘네들이 또한 이 프레데터들에게 이 눈에 띄는 것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띄잖아.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선호한 거야? 역겨움의 맛으로 선호한 거야. 역겨운 맛으로, 혐오스러운 맛으로 이제 그 다음에 진화를 한 겁니다. 솔직히 공감은 안 돼요. 그렇지? 어쨌든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이해됐니? 물총새 이야기야. 자, 그러다가 근데 또 다른 가능성이 바로 이거냐면, 자, 역겨운 맛이 먼저 왔다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2번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얘가 2번. 맛이 먼저다. 맛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색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this may apply. 이거는 이제 앞에 있었던 맛이 먼저란 겁니다. 이것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벌레들, 예를 들면 캐터필러나 애벌레나 아니면 모나크 버터플라이, 뭐 나비겠죠? 무슨 나비? 제왕나비래. 제왕나비. 걔 학명은 이건데, 라고 하는 이 제왕나비와 이런 벌레 같은 것들에게 특히 나왔는데, 벌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왕나비나 아니면 캐터필러, 애벌레 같은 거. 그리고 이 녀석들은 뭐 먹고 살아요? 이 피드원은 뭐를 먹고 살다야? 식물을 먹고 살아요. 어떤 식물이냐면 containing toxin, 독성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을 먹고 살고, 그리고 독성을 통합시켜 와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체크하고, 피드원은 뭐를 먹고 살다. 그 다음 인커 통합시켜요. 뭐를? 톡신, 독성들을 통합시킵니다. in their body, 그들의 신체에다가. 두꺼비 같은 애들이네. 두꺼비도 원래 얘 자체가 독이 있는 건 아니거든. 두꺼비가 이거 좀 막 독이 있는 막 말벌 이런 애들 있잖아. 걔들 잡아먹고 독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먹으면 살찌겠지? 하지만 오늘은 못 먹고 내일 먹어야겠다. 자, 계속 어쨌든 애들이 독을 그렇게 포함하고 있는 식물들을 먹고 그 다음에 통합합니다. 독성들을 자기의 몸에다가 막 쌓아요. 뭐로써? 이제 방어로서. 특히 프레데터에 대한 그 프레데션 포식이죠. 상대방이 잡아먹는 행위에 대한 그런 디펜스로서 신체에 대한 독성을 포함시킵니다. 통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독을 먹어요. 그치? 독성을 먹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이 있는 애들을 잡아 먹어요. 그러니까 맛 자체가 좋은 애들은 아닐 거야. 먹으면 떨고 뭐 그렇지 않을까? 맛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플라우서블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니까 알아도 실행 가능한, 그럴듯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자, 앞에 in이 붙어주면 반대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근히 보기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두시고, 뭐가 실행 가능하냐면 뭐가 그럴듯하냐면 여기서 지금 독을 많이 먹고 이제 독을 막 이제 품어요. 그 상태에서 그 맛이 없음이 먼저 진화를 합니다. 얘는 맛이 먼저라고 했어. 그리고 여러분 팔로우도 얘 분사구문이지. 다시 얘 능동이야 수동이야 얘들아? 수동. 누가 먼저야? 앞에 있는 게 먼저야? 뒤에 있는 게 먼저야? 앞에 있는 게 먼저야. 그리고 뭐가 뒤 따라오는 거야? 그치. 컨스피큐어니스. 약간 분명한. 이게 색이죠, 색. 색이 드러나는 거지. 라고 했던 거. 이게 그럴듯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방금 같은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야?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야. 누가 먼저? 맛이 먼저. 그 다음에 색으로 본 거죠. 이 경우에는 밝은 색은
진화했어. 특히 진화한 거야. 뭐로서 진화한 거야? 약간 경고의 그런 증거, 장치로서 이제 진화를 한 겁니다. 나 먹으면 너 독일걸? 독만 날걸? 약간 이럴 때는 경고 차원으로 주고 있는 경고로서 쓰이고 있다. 됐니? 네.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22번. 상상력과 과학의 불가분의 관계래. 몇 명이 빠진 거야, 그러면? 4명이 빠진 거야? 네. 니네 원래 숙제가 뭐였지? 단어 외우고. 단어 외우는 게 있었지. 네. 시험을 보러 오셔야 됩니다. 저 4강에 8번, 10번, 5강에 2, 4, 6, 8번 뭐 이번 주 토요일까지라고 이번 주 안으로 와. 알았지? 금요일 날은 오지 마시고. 금요일 날은 제가 없으니까. 알았지? 금요일은 제가 없습니다. 금요일은 말고 다른 때 오십시오. 해보자. 22번. 자, 22번. However, 그러나가 나왔네요. 그러나. 얘는 또 문장에 뭐 어디 중간쯤에 들어가 있겠지. 얘도. 그죠? 흐름이 바뀌는 구간이었을 겁니다. 3번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흐름이 바뀌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상력과 과학의 불가분한 관계라고 했거든요. 일단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A, 과학이라고 하는 게 B입니다. 이거 귀납법이랑 연역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누가 먼저냐? 뭐 그런 얘기긴 합니다. 자, 해보자. 그것은 때때로 일컬어집니다. 뭐라고 일컬어지냐면 과학의 일은 그저 뭐만 하는 거다? 사실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야기는 과학은 뭐 하는 거라고? 그저 사실들을 모으는 것. 그저 사실들을 모으는 거야. 자, 그러나 방금 했던 말은 has to be qualified. 우리 qualify가 뭐뭐에게 자격을 부여하다라는 뜻인데 자격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수동태니까 자격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여기선 좀 의역이 되어 있어서 단서가 달려야 된다. 단서가 있어야 돼. 볼게요. empiricist 프란시스 베이컨이다. 경험학자인 베이컨인데 이 사람은 경험론자야. 생각했어. 자, 이 사람은 이름부터가 경험론자지. 그럼 경험론자는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지? 경험론자는 자연스럽게 뭔가 경험하다 보면 뭐가 원리가 도출된다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귀납법, 연역법 중에 귀납법입니다. 여러 개의 경험을 하다 보니 거기서 하나의 원리가 도출되는 이게 귀납법이거든. 자, 어쨌든 베이컨이 예시가 나옵니다. 베이컨은 경험을 하면 결국 그게 여기서도 나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사실들을 수집한다는 거 뭐처럼? 근데 벌들이 마치 뭘 하는 것처럼 벌들이 꿀을 모으는 것처럼, 그래서 꿀은 약간 사실이겠죠. 꿀을 모으는 것처럼 사실들을 수집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이컨은 사실을 모으는 것, 약간 꿀처럼 벌들이 꿀 모으는 것처럼 사실을 모으는 게 이게 과학이다. 이게 과학이야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이거 즉이죠. 땡땡. doing research. 연구를 한다는 것. 즉, 과학이죠. 과학은 어떤 거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또 관찰을 수집하는 거고, 그지? 관찰 수집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것이요? 얘가 1번, 2번이죠.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야. 서류 정리하는 거죠. 모아두는 걸 말합니다. 컴파일도요. 여기서 엮다라고 되어 있네. 데이터를 엮어버리는 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관찰한 것을 모으고 그것을 엮는 것이야.
됐니? 얘가 말하는 건 사실들을 모으는 거지. 이게 과학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만일 그 과학자들이 does that 그것을 한다면 아주 신중하게 목적어 아니라 대절이네요. 자, 과학적인 법칙들이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아까 대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쳐야 되는 거야. 자, 만일 과학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주어네요. 주어는 맞아요. 만일 과학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does는요 관찰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들을 엮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를 과학자들이 한다면 그러면 신중하게 했던 그 과학적인 연구들이 자꾸 왜 두 번째 볼 때 발견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할까?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여튼 만일 과학자가 그것을 한다면 신중하게 한다면 그것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했던 거 보라색 칠게 그냥 이렇게 관찰을 하고 데이터들을 엮는 거를 한다면 신중하게 한다면 과학적 법칙은 알아서 발견될 거야 자동으로. 오케이. 자, 사실을 모은 걸 잘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원리가 도출될 거야. 과학 법칙이 나올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요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쵸?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뭔가 원리가 나오죠. 원리. 경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원리가 나오는 걸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귀납법은 영어로 inductive. 안으로 들어간다. 뭔가 여러 경험이 다 합쳐져서 안에 하나의 원리로 들어간다고 해서 inductive가 귀납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귀납적인. 사실 베이컨이 아까 경험론자라고 했잖아. 그 경험론자라는 말 했던 것부터 이 녀석은 이미 귀납법을 지금 추종하는 사람이야. 그치?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알아서 알아서 뭔가 원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그러나 그것은 매우 implausible. 자, 아까 plausible이 그럴듯한이라는 뜻이었지. 근데 이는 반대 뜻입니다. 매우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가요? 과학이 뭐 했었다고? has been done. 그렇게 해왔다고, 해본 적이 있다고. 해보니까 경험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럴듯하지 못합니다. 해본 적 없다는 거야. 과학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it is not the automatic. 그것은 자연스러운 그 자동적인 과정이 전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위의 말들은 다 틀렸다. 요게 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경험론자인 베이커의 말을 까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 2번 하면서 이제는 과학은 사실을 모으는 것이 아니야. 자,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시작할 수 있어. 뭐로부터? 뭔가 preconceived idea. 자, 요거 중요한 말이죠. preconceived idea. 미리, 프리 자체가 이전에 라는 뜻인 거잖아. 이전에 생각이 되어진 아이디어. 이게 가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설. 그렇지? 미리 생각한 어떤 아이디어. 자, 미리 생각된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어떠한, 여기, 이렇게. 이게 원리가 먼저 하나인 거야. 원리. 이걸 가설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원리가 먼저야.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걸로 시작을 하고, 뭐 할 때?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걸 가지고 데이터들을 모으는 거야. 자, 이런 사례 있고 저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를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연역이 내가 알기로는 거미다리라는 뜻이거든요. 거미다리.
거미 같잖아 지금 몸체에 있고 거기 다리를 착 하고 있는 거미다리 같잖아, 그치? 영역법이 거미다리고 아까 인덕티브가 귀납법이었잖아. 얘는 디덕티브입니다. 원리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는 거야.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아까도 우리 순서 있었죠. 팔로우 프리시드 했었지? 그것처럼 얘도 순서가 중요하니까 잘 봐도 아까 했던 표현도 기억해. 당신은 cannot do science. 근데 과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없이는? 이 상상력의 힘 없이는 여러분들은 과학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상상력의 힘 뭐랑 똑같아? 노란색. 가설 없이는 애초에 가설을 먼저 세우고 해야지. 실험을 할 거면. 그치?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설을 세우는 거지. 뭐 이럴 때는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치? 모의고사 당일에는 애들이 힘들어서 학원에 못 올 것이다. 스스로 가설을 세운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누구 안 왔고, 누구 안 왔고, 누구 안 왔고, 누구 안 왔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그렇게 돼야지. 이게 지금 연역법이고, 방금 말했던 게 연역법이고, 귀납법은 뭐냐면, 매 모의고사마다 맨날 애들 빠져. 그 매가 몇 년 동안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을 수집했지. 아, 모의고사 날에 애들이 뭐 안 오는구나. 이걸 결론을 도출하는 게 귀납법이야. 이건 아까 위에서 베이컨이 얘기했던 거고. 그치? 그래서 어쨌든 마찬가지야. 이 사람은 가설이 없으면, 즉, 이렇게 원리 이거, 가설 이게 없으면, 애초에 이게 없으면 사실 애초에 뭘 할 수가 없어? 과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리 인식된 뭔가 가설이나 상상 이런 게 없다면 이거는 과학이 애초에 될 수가 없어요. 그지? 즉 똑같은 말이네. 뭐 없이는 이거 똑같은 말이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즉 뭐가 없다면 어떤 생각이 없다면 뭐에 대한 what to look for 무엇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것도 똑같은 말이네. 노란색이네요. 이렇게 가설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에 애초에 생각이 없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보통은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가설 검정을 할 때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게 맞는지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맞아. 실험에서는. 자 근데 하면서 다시 베이컨 잠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베이컨. 자 그러나 베이컨은 여전히 꿋꿋하게 그 말이 틀렸다고 뭐 주장한다 뭐 이런 말이거든. 이 말은 사실 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뭔가 흐름 깨쳐요. 흐름을 깨뜨린 놈이라 별로긴 한데 그래도 써보자. 그러나 베이컨은 사실 이 2번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긴 했어요. 그러나 베이컨에게는 상상력과 이 판타지라고 하는 거는 뭐를 구성한다고 얘기했어? 과학에게는 위험을 구성한다고 했어. 자 이게 사실은 위에서 말했던 요거 노란색인데 그 요 노란색이 오히려 과학에는 좋지 않다.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베이컨은 주장합니다. 베이컨은 오히려 이 상상이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것은 자, 뭐 is true라고 하는 거는 삼가다. 밑에 있네. 삼가야 하는 거야. 편견. 그렇지. 이 사람의 생각도 어느 정도 타당하긴 해. 왜냐면 사람인지라 이미 마음속에, 그러니까 확증 편향처럼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뭔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미가 있냐?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긴 하거든.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은, 그리고 그것은 뭘 삼가게 할 수 있어? 편견을 삼가게 할 수 있어. 그지? 삼가게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우상화 같은 거 있죠. 우상. 나의 우상 같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선행사는 과학입니다. 이 사람 생각했을 때 상상은 위험하고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야? 편견을 삼가야 하는 거야. 편견을 삼가야 해. 편견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상상을 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편견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편견을 이거를 뭔가 삼가야 됩니다. 삼가다. 자, 삼가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나오는데 이거 못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refrain도 있고 뭐 못하게 하다. 아까 A from B 이런 거 쓰면 돼. 뭐 keep, prevent, stop, 뭐 deter, 뭐 inhibit 이런 애들 쓰면 돼. 되게 많지요. discourage 뭐 이런 거 써도 되죠. A가 B 하는 걸 막다, 못하게 하다, 삼가다. 됐니? 됐어? 자, 그리고 그는 베이컨이죠. Put all his money. 그의 모든 돈을
어디다가 다 집어 넣냐면, 자, 여기서는 이거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put all his money on 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다가 돈을 다 넣다잖아. 이제 그 도박할 때 그 올인 알아? 올인? 올인. 다 올인하는 거야. 그치? 이거에 올인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표현이죠. 도박의 표현입니다. 그죠? 뭐에 올인했냐면 순수한, 여러분 순수한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순수한 엠피리컬, 경험적인 같은 말 휴리스틱. 휴리스틱이면 E-U-R-I-S-T 휴리스틱, 경험적인 엠피리컬 순수한 경험적인 사실에 올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학의 법칙이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현대 과학은 사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은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보통 자료를 그 다음에 찾죠. 귀납법, 면역법 이번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마지막. 오늘 잠깐만 쉬면 안 돼요. 놈들이 없어가지고. 좀 물 좀 먹고 왔어. 아, 그래. 그래. 물만 드시고 오십시오. 자, 해볼까요? 스포츠는 우리를 매료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거리, 속도, 타이밍을 진화시켰다 이건데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사실 재미가 없고 스포츠가 너무 느려도 재미가 없어. 자, 이거를 설명을 할 건데 해볼게. 그래서 적당한 그 중간을 찾았다. 그게 적당한 중간을 찾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것은 가주어 진주어인데 자, 암주 놀라운 진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절이 진짜 주어죠. 엄청 진화적인 이야기가 있어. 놀라운 진화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스포츠는 자 도달했다. 뭐로 도달했냐면 이렇게 도달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입니다. 스포츠는 결국 어디에 도달했어? 그때 super fast but not too fast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이게 겁나 빠르지만 그렇게 빠르진 않은 타이밍을 도달했다. 거기에 그걸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은,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만 동시에 또 너무 빠르진 않은 그런 타이밍을 찾았다 이거예요. 적절한 그 중간 지점을 찾았다는 거죠. 적당한 타이밍을 찾았다. 이거 적당한이라고 보셔도 되고 적당한이라는 단어 한번 써볼게. 적절한, 적당한. 뭐 많이 보셨죠? proper. 그 다음에 자 adequate, appropriate, 그 다음에 suitable, 그 다음에 자 moderate. 이번 기회에 다 외우자. 적당한. moderate도 있어. 적당한, suitable 적당한, appropriate, adequate, proper. 위에 앞에 있는 삼총사는 많이 봤지? moderate도 추가해서 같이 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적당한 그 타이밍을 원하는 건데
해볼게. 테니스와 야구는 could have been structured. 구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뭐 하도록? to demand, 요구하도록이죠. 더 빠른 반응을 요구하도록 구조화되어 왔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테니스와 야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시로도 많이 나와. 테니스, 야구에 대한 이야기야. 테니스와 야구를 할 때 자, 요구되었어. 자,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더 빠른 반응. 자, 이건 빠른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 그치? 테니스든 베이스볼이든 빠른 게 좋은 거 아니야? 그치? 빠른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would have tested. 검증해왔습니다. 순수한 반사신경을 검증하러 온 거였습니다. 빠른 반응은 순수한 반응, 반사 능력. 타자도 마찬가지죠. 공이 막 진짜 빨리 날아오는 거를 얼마나 내가 잘 쳐내냐, 그거 이야기잖아, 그치? 테니스와 야구가 재밌는 이유는 첫 번째, 빠른 반응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혹은 자, 두 번째 또 뭐가 재밌는 거냐면 그 테니스, 이거 데이는 보라색으로 파란색으로 체크해놔. 데이는 테니스와 야구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는 자, 두 번째 이야기, 얘네들은 또 허락을 해주기도 합니다. 허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를요? 더 느린 반응을요. 자, 더 느린 반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더 느린 반응은 검증하는 것이었어. 뭐에 대한? 의식적인 반응을요. 얘네들은 더 느린 반응은요, 의식적인 반응을 좀 더 보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위에 거는 반사 능력이 얼마나 빠르냐. 그러니까 뭐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 있지, 그치?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 이건 빠른 반응을 보고 싶은 거고, 더 느린 반응 같은 경우는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투수 입장에서는 내가 변화구를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타자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스윙을 할지 말지, 내가 야구 같은 거 BQ라고도 하죠. 그 베이스볼 그거 뭔가 생각하는 능력, 그쵸? 그런 것들도 있고, 내가 여기서 뭐 판단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도 재미의 요소잖아, 스포츠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반사 능력이 빠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서 이런 전략을 써서 이런 거를 했네? 머리 써서 하는 거, 그런 것도 너무 재밌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빠른 반응, 이거 이코를 시키면서 봐봐. 빠른 반응은 순수하게 그 선수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반사 능력이 뭔지. 더 느린 반응은 그 선수가 어떠한 의식적으로 막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서 이렇게 반응하는지. 테니스도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오른쪽 치는 게 아니라 가끔씩 페이크 쳐서 왼쪽으로 주고, 살짝만 넘겨서 넘기기도 하고, 거기서 세게 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전략을 하잖아. 그런 것들. 더 느린 반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이거야. 그런데 만일 서비스가, 여기서 서비스 라인이라고 하는 건 그 테니스 서브 말하는 겁니다. 테니스 서브. 그랑 피칭 마운드는 이제 그 투수, 야구의 투수 마운드 말이에요. 서브 라인과 투수들이 마운드, 여기가 만일 had been just, 그저 뭐였을 거라시라면 30피트 정도 떨어져 있다면. 참고로 30피트는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세요. 가까운 거리. 자, 그러다가 여기서 그러나 30피트거나, 그쵸? 서비스 라인이 서브 라인과 투구 마운드, 여기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한다면 이란 말 할 거거든. 방금 이거 30피트는 너무 가깝거나 30피트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200피트 떨어져 있거나, 이거는 멀거나 한다면,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그 게임은 would have been less compelling, 덜 매력적일 겁니다. compelling은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죠. 매력적인, appealing도 있고요. attractive, charming, inviting. 자, 스펠링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다시 만일 서비스 라인과 투구 마운드가 30피트 이렇게 가깝거나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다면 그 게임은 덜 매력적일 거라.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우면 재미가 없어. 그렇잖아. 투수가 저도 한 12점 몇 미터에서 던지고 그걸 반응하는 게 그게 재밌는 거지. 야, 2미터 앞에서 던진다고 생각해. 이거 어떻게 쳐. 말도 안 되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건 뭐 볼 게 없어. 근데 공을 아까 200m 떨어져서 공 던진다고 해봐. 그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이 그냥 딱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슨 포물선 그리듯이 이렇게 쏠 거야. 좀 재미없을 거란 말이죠. 그치? 테니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도 또 계속 얘기합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는, 클로저, 가까운 거리에서는, 자, 5번은 여기다 쓸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플레이어들은 would have just, 그저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하는 데는 내가 반응하거나 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거리가 짧잖아? 반응만 하고 치는 것만 해. 그러기에 충분한 시간은 있어. 대신 전략 짤 수 있는 시간은 없어. 아까 의식적인 반응을 한다 했었지.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해. 순수한 반사 능력에는 너무 좋지만. 하지만 not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은 아니에요. 뭐 하는 데 있어서 show off, 보여주는데, 뽐내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pre-consciousness, preparatory skill, 자기가 미리 인식하고 있는 그 준비 스킬에 대해서 뽐내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없지만. 자,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노란색, 빨간색 칠게요. 반사신경, 그러니까 짧은 반응은 순수한 그런 반응만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더 느린 반응은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그 다음에 서비스 라인이 30피트는 굉장히 짧은 거리고요. 200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자, 플레이어가 너무 짧은 거리에서는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사 능력밖에 못 보여주잖아. 내가 치거나 반응하는 거는 이제 반응하는 거죠. 반응 속도야. 반응 속도. 나의 그 반사 능력. 치거나 반응하는 거. 공 날라오네 친다. 이거밖에 없어. 근데 뭐 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해요. 방금처럼 아까 빨간색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뽐내려는 그런 게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 내가 전략을 짜고 제가 변화구를 던질 것이다, 직구를 던질 것이다, 여기서 볼일 것이다, 스트라이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치? 2m 앞에서 던지는데 어떻게 던져? 근데 반면에 이거는 더 가까운 거리, 이거는 더 긴 거리입니다. 긴 거리. 자, 긴 거리에서는 그리고니까 얘가 그 다음에 나와야 돼. 그리고니까 얘가 더 다음에 나와야 돼. 긴 거리에서는 빨간색이죠? 긴 거리에서는 선수들은 could have planned too much, 너무 많이 계획을 해요. 공 저기 한 200m에서 공 날라오고 있어. 저 변화구구나. 그냥 이렇게 칠 거야. 먼저 생각하고 친다고. 반사 능력 이런 거 보지도 않는다고. 그죠? 무슨 턴제 무슨 게임처럼 시간 풍부하고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잖아 또. 자, 그래서 다가오는 이 서브와 다가오는 피치는, 서브는 말 그대로 서브, 우리 그 서브 넣는 거 있죠? 테니스 서브 넣는 거. 피치는 투구, 공 던지는 거, 투수들이 공 던지는 거. 그러니까 다가올 서브나 다가올 피치가 이미 럽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공 이렇게 떨어지는 거. 공중으로 높이 던지는 걸 말해요. 공중으로 높이 던지기. 공중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한테 던질 때 위로 던져야 되잖아. 아래로 던지면 땅으로 굴러가니까,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게 이제 투수나 이제 테니스 선수들이 서브 칠 때는 항상 이제 그러니까 위로, 그냥 무슨 그렇게밖에 안 갈 거 아니야. 재미가 없지. 그죠? 긴 거리에서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매력은 특히 with a professional tennis serve나 메이저리그 패스트볼이나 이렇게, 그죠? 프로 테니스 선수들의 서브나 메이저리그의 그 직구와 함께 우리의 그 매력은 어디서 오는 거야? 그 어느 순간 중간에서 오는 겁니다.
너무 빨라도 재미없고 너무 느려도 재미없는 거야. comes not A. 자, not A but B 구조인가? 맞네요. not A but B 구조. not A but B.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녹색은 여기겠죠. B. 요거겠죠. 뭐가 아니라? 반응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반응 시간. 뭐 200분의 마일 세컨드니까 이게 0.2초래. 0.2초. 0.2초라는 그 반응 시간. 이거는 짧은 거니까 노란색이에요. 짧은 시간. 굉장히 반응 시간만 보는 거. 0.2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죠. 그렇게 하거나 이것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at 뭐야? 1 full second야. 완전 1초. 이건 1초. 1초. 이건 긴 시간이죠. 1초면 여러분 웬만한 그 선수들 동체 시력 좋은 애들은요 1초면 되게 긴 겁니다. 다 확인해요. 이게 변화구가 뭔지, 싱커인지, 뭐 체인지업인지, 아니면 직구인 건지, 투심인 건지 다 안다고. 1초면. 근데 0.2초는 너무 빠른 거고, 그건 인간이 그걸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고. 근데 그 사이에 어느쯤, 그 사이에 어디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 사이에 어디쯤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의 매력은 어디서 찾는 거야? 너무 빠르거나 빠른 반응, 이것도 아니고 반응도 아니고 너무 느린 반응도 아니야. 그럼 뭐냐? 그 중간 어딘가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 중간 어딘가가 중요하다는 거지. 즉 4 to 500 ms 4에서 500 ms/s니까 이거는 0.4에서 0.5초 정도. 그러니까 그 중간이죠. 그래서 이건 녹색으로 그 중간점을 찾은 겁니다. 이게 일종의 스포츠의 스윗 스폿이다. 아주 달달한 지점이다. 달달한, 아주 이상적인 지점이다. 중간 지점이 최고다. 그래서 재밌는 거다, 스포츠가. 됐니? 그래서 요약문만 빨리 보면 어떤 베이스볼 스포츠, 예를 들면 테니스와 야구 같은 것들은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수들의 반사 능력, 아까 노란색이죠. 선수들의 반사 능력도 보지만 동시에 뭐도 봐요. 선수들의 약간 그 인지적인 그런 준비 기술 있죠. 아, 이거 속구니까 이렇게 쳐야지. 이거 저 변화구니까 이렇게 쳐야지. 이런 그런 것들도 보는,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스포츠는 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빠르게 반사 능력이 좋느냐, 아니면 판단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 두 개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균형 잡힌 방식으로. 근데 여기선 균형 잡힌이라고 나왔지만 저는 이거는 적절한 방식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그치? 약간 너무 투머치하지, 과하지 않게 라는 말이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과하지 않게. 그 중간 지점을 찾으라고 했었으니까. 왜냐하면 이상적인 거리가 이상적인 거리죠. 거리 때문에. 어떤 거리야? 스포츠가 채택한 이상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했던 0.4에서 0.5초 정도의 선수들이 반응할 수 있게끔 일부러 코트 크기나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재미가 없잖아. 됐습니까? 이것도 여러모로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질문?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끝? 진도 끝인데? 모의고사네 이제. 그죠? 니네 시험 범위 어딘지 나왔어? 모의고사? 아직 안 나왔어? 다음 주부터는 바로 이제 모의고사 올해 거 나간 거 할 건데, 그 전에 미리미리 중간중간 했던 거 공부를 하십시오. 시험 볼 거야. 단어 시험도 봐야 되는데. 힘들어가 뜻이 뭐라고 했어?